안녕하세요. 시리노입니다. 삼성 올웨이즈 노트북 15인치 EX 모델이라고 하는 확장된 모델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제가 이걸 좀 사용해 보면서 좀 필요했던 점 위주로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맨 마지막 좀 단점도 좀 설명하겠습니다. 외형을 보면은 기존에 나왔던 제가 그 2015 에디션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알루미늄 몸체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단단하고요. 뭐 상당히 세련되게 알루미늄 깎아 놓으면 상당히 멋지잖아요. 그런 디자인으로 나왔다가 이번에는 다시 또 둥글둥글한 좀 모양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보면은 이 부분도 좀 둥글둥글하고요. 옆에서 봤을 때 이 부분도 좀 둥글둥글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느낌에 제 느낌은 약간 예전에 맥북 흰둥이라고 부르는 그 노트북과 좀 비슷한 느낌의 좀 그런 것도 좀 보이고요. 근데 좀 다르다고 하면은 이 상판과 하판 그리고 측면 부분 모든 다 금속 재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음새가 없는 형태로 그냥 이어져 있습니다. 전부 다. 어,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하판 부분을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보면은 다 그냥 한 개 이음새로 그냥 없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다 이쪽 끝 부분까지 전부 다. 휘어나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눌러보면은 이거는 EX 모델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꽤 단단한 형태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꽤 용량이 큰 게 들어갔고요. 외형을 좀 보면은 이쪽 부분에 이제 USB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썬더볼트 단자가 있고, 그리고 오디오 단자가 있습니다. 전원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상단 부분에 이제 하얗게 돼 있는 부분에 이제 삼성 로고가 있는데, 처음에 이 노트북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박스에서 이게 꺼내기 전에, 이렇게 만져보기 전에 딱 보고는 이거 플라스틱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하얗고 눈부셨습니다. 이렇게 좀 상당히 이게 햇빛에 비추면 상당히 하얗게 빛나는 약간 그런 형태고요. 근데 약간 무광처럼 돼 있습니다. 근데 분체 도장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근데 처음에 플라스틱인 줄 알고 이렇게 손으로 딱 집는 순간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무게도 꽤 조금 묵직하고요. 이 금속 재질로 돼 있어서 만져보면 엄청 차갑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만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금속 재질이라서 상당히 차가운 느낌, 그런 게 좀 먼저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만져보니까 이게 하던 부분도 이렇게 매끈하고 하얗고요. 계속 이게 사용해보고 저도 계속 써봤는데 이게 디자인은 상당히 좀 생각보다 흰색도 이쁩니다. 이게 실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얀색 모델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흰색이 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도 그 은색 제품도 써보긴 써봤는데 그거보다는 흰색이 좀 더 이쁠 정도로 보면 이게 흰색이 매끈하게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예, 그냥 일반 그 플라스틱 느낌의 그런 흰색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은 금속 재질처럼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보면 좀 차갑고요. 그런 형태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보시는 분도 꼭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판 부분도 잘 보면 안에 이게 분해서 보면은 이 내부의 이제 중요 부분들이 이제 서머 패드를 이용해서 이 상단 부분에 그 열을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잘 분산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은 15인치 화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딱 15인치 화면이고요. 조금 더 화면이 컸으면 하는 좀 아쉬움은 있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넓은 화면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3인치 쓰다가 15인치 써보면 확실히 화면이 좀 넓고 시원하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좀 이 배율이 처음에는 배율이 좀 높게 올라가 있는데, 100%로 놓고 사용을 해봐도 그렇게 뭐 많이 불편하진 않습니다. 네, 해상도는 FHD로 그냥 그 100% 해상도로 그냥 배율로 놓고 봐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하게 화면이 뒤로 넘어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넘기면은 뒤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그 거치대에 놓고 이런 식으로 된 거치대에 놓고 이렇게 노트북 세워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그 데스크탑 대용으로 노트북을 쓰는 분들 이런 식으로 세우면은 만약에 이 모니터가 더 뒤로 안 넘어가면 이렇게 세웠을 때 이 받침대 그 높이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조정해야겠죠. 이건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더 세우고요.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워서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모니터가 노트북을 그냥 쓰면 너무 낮죠. 이렇게 바닥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시선이 아래쪽에 꽂혀서 좀 불편한데 이렇게 세워서 이 부분도 세워서 쓰면은 약간 그 데스크탑 모니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세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한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그 펑션을 락 하는 버튼 눌러 놓겠습니다. 놓고 화면을 뒤집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뭔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앞에 있는 사람을 두고 상담해주고 있다가, 이 화면 보시죠 하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돌려서 보여주겠죠? 이렇게 돌려서 보여줄 겁니다. 근데 다시 제가 또 이렇게 했다가,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했다가 또 돌리고. 귀찮죠? 이렇게 돌렸다 냈다. 그러면은, 네, 화면을 뒤로 눕히고요. 눕히고, 네, 눕혔다고 치고요. 근데 뭔가 이게 띄어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제가 하나 뭔가 창을 하나 띄어놨다 쳐봅시다. 이게 띄어놨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이제 이게 정면으로 보이겠죠? 근데 눕힌 상태로 봐도 사실 뒤집어서 이렇게 고개 돌려서 보면 되긴 될 텐데, 화면을 위아래를 뒤집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이걸 누르면은 화면이 뒤집힙니다. 그럼 이쪽에서 봤을 때 이게 정방향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거꾸로 보이겠죠? 화면이 뒤집혔죠? 네, 눕혀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상대방이 이게 제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이거 화면이 이렇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하고 다시 이걸 누르면 다시 뒤집혀집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제가 설명하고, 아니면 이렇게 둔 상태로 뒤집어서 이렇게 뭔가 설명해주고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다시 원래대로 하고 또 뒤집어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뒤집는 버튼이 있어서 이게 화면을 넘겼을 때 상대방이 좀 더 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펑션 락을 끄면은 이제 그 F1에서 F12까지 기능 동작하고, 펑션 락을 켜면은 아래쪽에 이제 펑션 누르고 누른 것처럼 위에 버튼들 다 동작을 합니다. 이런 기능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야외 모드에서 사용했을 때 밝기를 더 한 단계 더 높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밝기를 높여서, 이게 지금 최대 밝기인데 100% 밝기인데 이거보다 더 밝게 하고 싶을 때는 네, 아웃도어 모드를 켭니다. 네, 아웃도어 모드를 켜면은 화면이 훨씬 더 밝아집니다. 지금 볼 때 글자가 잘 안 보일 정도로 좀 많이 밝아졌을 텐데요. 이렇게 켜두면은 야외에 나갔을 때좀 원래는 밝아서 잘 안 보이게 되는데, 그럴 때 이거 켜면은 야외 햇빛이 좀 강한 상태에서도 화면이 보입니다. 꼭 스마트폰에서 그 밝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처럼 이렇게 그 밝기가 500니트라고 하는데 꽤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용해 보면은 확실히 좀 편한 점이 있습니다. 내부에 배터리가 상당히 큰 게 들어갔습니다. 66W라는 아주 고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전압도 11V, 11점 뭐 몇 볼트로 이제 좀 전압이 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 더 많은 작업할 수 있고, 용량이 좀 큰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긴 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밝기를 최대한 낮추고 그 다음에 뭐 야외에서 사용한다 썼을 때 더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기본 배터리만으로도 생각보다 꽤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용량 배터리가 들어간 부분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 올레이즈 노트북 같은 경우에 측면에 USB-C 단자를 통해서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 그 5V 2A 보조 배터리로는 충전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분명히 충전이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근데 실제 사용할 때는 이제 9V나 12V를 지원하는 보조 배터리, 차지를 지원하는 보조 배터리를 이용하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야외에 나와 있을 때 밝기를 50% 이하로 줄여놓고요. 50%나 50% 이하로 줄여놓고 보조 배터리 이용해서 충전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그 배터리에서 소모한 양만큼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만큼 어떻게 보면 배터리 시간을 확 늘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충분히 하루는 너끈하게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충전이 가능하고요. 이 충전이 만약 안 될 때는 만약 예를 들면 밖에 나왔는데 충전용 어댑터를 전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배터리는 부족하고, 그러면 스마트폰 충전기를 연결시켜서 USB-C 케이블 연결시키면은 충전이 느리지만 충전됩니다. 그리고 만약 9V나 12V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충전기를 이용하면은 더 빨리 충전이 가능하고요. 물론 퀵차지 3.0을 지원하는 그런 거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를 들면 맥북을 사용하는 맥북 사용하는 유저가 있다면은 그럼 빌려서 어댑터 좀 빌리자 해서 맥북용 어댑터를 연결시켜도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야외에 나갔을 때 기본으로 장착된 보조 배터리 용량도 상당히 크고 좋지만은 배터리 사용량을 확 늘려서 좀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야외에 나갔을 때 뭐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 보면 상당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모니터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블이 한 개만 이렇게 연결되는데 USB-C to C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시키면은
썬더볼트, USB-C나 아니면 썬더볼트를 이용해서 모니터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면은 케이블 하나만 연결시켜도 고성능의 모니터를 따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거 외에도 고성능 그래픽 카드나 뭐 별도로 그 PCI 익스프레스 박스에 그래픽 카드 장착해 놓고 연결시켜서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기존의 내장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을 썬더볼트 단자를 이용해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USB-C, UX 3.1 그런 단자가 아니라 썬더볼트 단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확장성 부분에서 확실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붙어있는 터치패드는 상당히 넓고 시원한데요. 상당히 표면도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근데 이 기본으로 장착된 터치패드의 성능이 상당히 좋은데요. 기존에 있던 그 삼성 노트북에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능이 똑같이 좋습니다. 제가 측정하는 프로그램을 놓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좀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터치패드를 움직일 때 이제 그 신호율, 얼마나 그 1초 동안 통신을 자주 하는지 그런 부분이나 그리고 이제 그 지연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하는 건데요. 제가 이게 터치패드 이렇게 움직여보면 옆에 움직이죠. 움직여보면은 옆에 숫자가 쭉 찍힙니다. 근데 대부분 다 6ms, 8ms 이렇게 해서 10ms를 보통은 넘지는 않습니다. 다 한 자리 숫자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호율 같은 경우는 138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꽤 높게 잘 나와서 이 정도는 기존에 있던 터치패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빠르게 사용 가능한데요. 이것을 이용하면은 확대 축소하는 게 빨리 이렇게 확대 축소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스크롤도 빠르고요. 이런 식으로 확대 축소. 빠르게 확대 축소돼서 이제 뭔가 이렇게 화면을 복제해서 뭔가 보여주거나 할 때 빨리 이렇게 확대해서 뭔가 내용 보여준다거나 축소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가능하고 그리고 동상이 로딩되고 있는 도중에도 로딩이 된 상태에 있으면은 제가 스크롤 이렇게 움직일 때 끊김없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빨리 왔다 갔다 합니다. 터치의 반응 속도 그리고 뭐 접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만약 갑자기 다른 작업하고 있다가 이렇게 딱 밀더라도 화면이 즉각적으로 밀려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터치에 대한 반응 속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노트북을 하다 보면 가끔 손가락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위아래로 할 때도 있는데 이런 식도 잘 먹고요. 이것도 당연히 잘 먹고 이런 식으로 잘 됩니다. 잘 돼서 확실히 그 터치패드에서의 편리함은 상당히 좋은 이게 그 입력했을 때의 반응 속도가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야외 나갔을 때는 마우스 사용하지 않고 터치패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만 이용해서 웹서핑을 하더라도 상당히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괜찮은 기능을 좀 소개하면은 예를 들면 창을 좀 몇 개 띄워놓고요. 띄워놓고 제가 세 손가락 이용해서 위로 들면은 가상 데스크톱을 전환하는 부분이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축소돼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작업을 전환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홈에서 눌러서 작업을 빨리 전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손가락 이용해서 옆으로 돌리면은 예를 들면은 제 가상 데스크톱을 제가 하나 더 켜놨었는데 만약 옆에 작업으로 넘어가고 싶다 그럼 네 손가락 이용해서 옆으로 밀면은 넘어갑니다.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 작업하고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가 작업하고 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겠죠. 넘어가고 이쪽은 또 새로운 창이기 때문에 또 뭔가 작업을 띄워서 다른 작업을 또 빨리 이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뭐 멀티미디어 작업 아니 그 뭐 스토어 띄워서 뭔가 작업을 하고 이쪽에서는 또 유튜브를 보고 또 다른 창을 띄워서 또 예를 들면은 하나 더 띄워보죠. 물론 타치키 써도 되는데 이쪽에서 띄우면은 여기서 또 에디터 플러스 띄워서 이제 뭐 문서 편집한다거나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터치패드 반응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이제 실제 사용해 봤을 때 이게 그 작업을 막 넘어가면서 막 이렇게 빨리 작업했을 때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의 사용성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 키보드는 옆에 자판이 없고 아니 숫자 키패드가 없고 딱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옆에 그 특수한 키가 있긴 한데 이제 한 줄로만 되어 있고요. 시프트 키나 뭐 백스페이스 다 넓게 돼 있어서 타자하다가 뭔가 이렇게 글자 치운다거나 타자하다가 이렇게 자음을 갖다 이제 좀 쓰거나 할 때도 뭔가 불편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실제 타이핑해 보면 실제 사용해 보면 키보드 느낌이
차라락 차라락 하면서 이렇게 상당히 기분이 좋게 잘 타이핑이 됩니다. 키보드는 꽤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게 백라이트 기능을 지원합니다. 키보드 백라이트는 약간 연녹색의 빛이 은은하게 좀 들어오는 형태인데요. 너무 눈부시지도 않고, 지금 가장 밝게 한 거긴 하지만 너무 눈부시지도 않고 적당한 밝기로 돼 있어서, 물론 키보드는 분명히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완전 캄캄한 밤에 타이핑할 때 뭔가 특수키를 찾으려고 뭔가 고생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요. 만약 누워서 타이핑할 때 저도 가끔 그런 경우 있는데, 한 손가락 이렇게 칠 때가 있는데요. 자판을 다 외우고 있지만은, 그럴 때 이제 빛이 들어오면은 상당히 확인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백라이트 기능도 상당히 편리하긴 하고요. 이 백라이트 기능이 좀 상당히 좀 센서가 좀 예민한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밝기가 밝아지면, 밝기가 밝아지면 자동으로 빛이 꺼진다거나 그러기도 하고요. 근데 진짜 어둡고 이 부분 좀 잘 안 보일만 하면은 이제 빛이 또 은은하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오토로 해놨을 때. 그래서 그 백라이트 기능은 확실히 이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생각보다 큰 게, 이게 들어오는 기능을 야외에서 사용하는 걸 좀 편리하게 썼던 사람이 이 백라이트 기능이 안 들어오는 걸 쓰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근데 이게 안 들어오던 걸 쓰던 분들이 만약에 백라이트 들어오는 걸 키보드 써보면은 상당히 확실히 좀 편리하다는 느낌을 확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있는데, 여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들어가 있는데 2016 버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품 버전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뭐 활성화만 하면 바로 정품으로 이 노트북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뭐 불법으로 뭐 다운로드 받아서 뭐 설치한다거나 그런 뭐 그런 거 부분에서 좀 자유롭죠. 정품이 설치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피스 제품군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이것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노트북은 게이밍 노트북은 아니긴 하지만은 그래도 940MX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어느 정도의 게임은 가능합니다. 지금 오버워치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1600에 900 해상도로 낮추고 낮은 옵션으로 돌렸을 때 어느 정도 게임은 가능해서 인수로 뭐 게임 너무 불편하진 않게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말고 다른 뭐 조금 낮은 사양의 게임들은 뭐 전혀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고요.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성능이 상당히 좀 좋은 편이었는데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보면은 이쪽 부분에 여기 통해서 소리가 나옵니다. 피놀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아래쪽에 안쪽도 보면 이렇게 스피커가 이렇게 내부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5W짜리가 양쪽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쪽을 통해서 직접 사운드 이렇게 바닥으로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바닥에 스피커가 이렇게 향해서 바닥을 때리게 되죠. 이게 때리면서 소리가 일부는 들어가서 위로 향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일부는 앞쪽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들어보면은 스피커가 상당히 품질이 좋아서 소리가 한 이 정도에서 중간에서 울리는 듯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노트북을 배에다가 끌어안고 좀 가까이서 이 사운드를 들어봐도 전체적으로 소리가 잘 어우러지면서 잘 나와서 스피커는 상당히 좀 잘 구성했다라는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내부에 이제 그 피노를 잘못 뚫거나 하면은 소리가 좀 잘못 울려 퍼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계산해서 만든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그 8K에 해당되는 유튜브를 좀 재생해봤는데 상당히 깨끗하게 잘 재생이 되고, 이때 상태에서도 터치패드 했을 때 이렇게 반속도 재생되고 있는 도중에도 이렇게 아주 빠르게 잘 먹히고 화면도 상당히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이 제품은 윈도우 헬로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핀 번호 입력 부분은 이제 지문인식이나 아니면은 리어 센서 카메라가 없는 경우에 핀 번호 입력하고 넘어가는데, 핀 번호도 물론 그 로컬에 저장되는 가장 강력한 암호 기반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문인식이 좀 더 강한데요. 카메라를 통해서 바로 넘어가는 부분은 별도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야 되고 가격도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좀 화면이 두꺼워지는 문제도 좀 있고요. 근데 여기는 지문식이 들어갑니다. 이쪽 부분 지문식이 있고요. 그냥 손가락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바로 잠금 해제할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 못 쓰게 하려고 잠금을 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 잠금 해제하려면 먼저 엔터 누르고 핀번호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암호를 입력하거나 해야 되는데 귀찮죠. 사실은 맨날 자주 암호 걸렸다가 다시 또 입력을 넣어야 되고 그렇게 불편한데, 지문을 등록해 놓을 수 있습니다. 지문은 여러 사람 거를 등록해 놓을 수도 있고요. 만약 이게 여러 사람 써야 된다면은, 제 경우에는 저하고 와이프가 같이 지문을 지금 이쪽 손가락을 등록해 놨는데, 암호를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 그냥 손가락을 올려놓기만 하면은 바로 딱 잠금이 해제가 되어버립니다.
윈도우 헬로 기능 이용해서 지문 인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잠금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뭐 다른 데서도 뭐 어플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써봤을 때는 이 기능이 상당히 좀 편합니다. 이렇게 락을 걸어놔도 아무런 일일이 입력하지 않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그냥 딱 이렇게 끝나버리니까요. 예, 무척 편리합니다. 기본으로 장착된 저장 장치가 NVMe 프로토콜 지원하는 SSD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용량을 뭐 처음에 선택하는 부분만 조금 제한이지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실제 SSD 벤치마크를 해봤을 때 순차 읽기 쓰기 속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총점이 뭐 3673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상당히 그 일반 SSD 같은 경우에 1000점 정도 넘으면 꽤 빠르다고 하는데 거의 한 3배가 넘는 성능이 나오죠. 그래서 아주 빠른 성능으로 기본 저장 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장치에 좀 많이 의존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은 뭐 가상화 작업 많이 한다거나 그랬을 때 확실히 좀 빨리 작업을 불러오거나 뭐 저장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좀 대신에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그 내부에 들어있는 로컬 메모리는 업그레이드가 불가합니다. 다 대부분 다 기판에 붙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램 슬롯이 있어서 램을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택할 때 예를 들면 뭐 용량이 고용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16기가를 선택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게 아니면 뭐 8기가를 선택하든지 그런 식으로 로컬 메모리를 처음에부터 정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것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노트북을 사용했을 때 좀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게 저소음 모드, 그러니까 펜을 좀 동작을 좀 제한하는 모드를 켜면은 절전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일반 모드가 아니라 절전 모드 동작하게 되는데 그 모드에선 당연히 성능이 좀 낮게 나오기 때문에 펜이 좀 더 천천히 돌아갈 거나 아니면 안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걸 활성화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펜이 웬만하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부에는 펜이 2개가 들어가 있고요. 보면 이제 GPU Z 이용해서 지금 온도를 확인해 보면은 GPU 온도가 지금 50도, 52도 정도가 나타나는 게 보입니다. 네, 일정 온도가 올라가면 물론 펜이 동작하긴 하는데요. 약간 조금 높은 온도에서도 펜 제한을 조금은 제한시킵니다. 그래서 좀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고요. 물론 이 정도 온도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예, 기본으로 들어있는 히트 파이프나 아니면 냉각 피잉 자체도 원래 있기 때문에 꼭 펜이 동작하지 않더라도 온도를 일정 온도 이상으로 낮춰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온도에서는 이제 동작하지 않도록 제한했기 때문에 좀 더 저소음을 사용할 수가 있죠. 요즘 노트북뿐만 아니라 데스크탑에서도 펜 속도를 좀 저소음 모드로 좀 많이 제한을 시켜서 너무 온도가 높지 않으면은 펜을 천천히 동작시켜서 아주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드들을 제공하는데요. 이 노트북도 약간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 노트 분해된 나오는데 이 냉각 그 하판 부분에 보면 이게 서머 패드가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각 주요 부분에 열이 발생하는 부분을 하판으로 직접 전달을 시켜서 하판의 넓은 부분 그 철판을 이용해서 좀 냉각이 좀 되도록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에 있는 냉각 핀과 히트 파이프를 이용해서도 냉각되지만은 다른 부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판으로 또 열이 전달돼서 냉각되기 때문에 팬이 꼭 동작하지 않더라도 온도 좀 일정 온도 이상으로 이하로 낮춰서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는 건 확실히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팬은 사실 계속 동작한다고 해서 좋을 건 사실 없는데요. 왜냐하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팬은 많이 동작하면 많이 동작할수록 내부에 먼지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 먼지 때문에 발열도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팬은 많이 돌리면 많이 돌수록 수명이 떨어집니다. 반드시 수명이 더 늘어나는 경우는 절대 없는데요. 팬이 좀 더 절제되어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오랫동안 팬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생깁니다.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데 펑션키 누르고 F1키를 누르면은 이 삼성 세팅이라는 이 프로그램 뜹니다. 이게 윈도우 10에 맞춰서 좀 프로그램 뜬 것처럼 되어 있는데 첫 화면에서는 이제 빠른 실행이라고 해서 자주 실행하는 내용들을 이제 모아놓고 쓸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제가 체크해서 이제 끄거나 켜거나 해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 자동 부팅은 이제 제가 이 커버를 열자마자 바로 켜지게 하는 모드인데 만약 이게 필요가 없다 그러면 끌 수도 있는 거고요. 필요하면 또 켤 수도 있는 거고 저소음 모드는 전원을 연결했다고 하더라도 저소음 모드를 하면 이제 그 그러니까 배터리를 활용한 그러니까 절전 모드를 활성화시켜서 팬을 최대한 안 돌아가도록 절제하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켜주면은 아주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그 절전 시 USB 충전은 이제 이게 절전된 상태에서 USB를 충전을 다른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라이프 익스텐더라고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항상 AC 전원을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유저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노트북을 잘 들고 다니지 않고 항상 여기서 사용하는 분들 있을 텐데, 배터리가 100%가 항상 차 있으면은 사실 배터리도 조금씩 노화가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셀이 이제 방충전을 어느 정도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계속 충전을 다 차인 상태로 유지하게 되면은 그것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켜놓으면은 85%, 네, 일정 %까지만 충전하고 그 이상은 충전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 켜놨다고 지금 더 충전 안 한다고 떠버리죠. 그러면 다 충전이 안 된 상태에서도, 네, 지금 보면 다 충전이 안 된 상태에서도 충전을 딱 멈춰버리고 더 충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AC 연결시켰던 분들은 이걸 활성화시켜 놓고 쓰면 좋고요. 그 외에도 색감 모드나 뭐 아웃도어 모드 이게 켜는 거나 끄거나 뭐 이런 것도 됩니다. 음향 효과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크게 건드리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부분도 들어가 보면 이제 이게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화면 색감 같은 것도 변경 가능하고, 오디오. 근데 좀 오디오 같은 것도 좀 더 세부 옵션 좀 많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앞에 웹캠을 통해서 뭐 해킹 되거나 그런 부분도 막으려고 이런 부분도 보안을 좀 강화시켜 놓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직관적으로 이렇게 메뉴가 그냥 누르면 이게 무슨 메뉴지 하고 이렇게 딱 눌러보면 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메뉴 구성을 상당히 잘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이 외에도 이제 삼성 업데이트라고 해서 이제 삼성에서 필요한 업데이트들은 그 프로그램 이용해서 모두 다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이 노트북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면은 상당히 쓰기 편리한 노트북이었고, 그리고 신색이지만은 약간 플라스틱 느낌이 아닐까라고 좀 걱정하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이 느낌에,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지만은 금속 느낌이 좀 강해서 실제 사용해봤을 때 그렇게 안 이쁘지 않다는 거, 좀 상당히 이쁩니다. 생각보다 이쁘다는 거 좀 말하고 싶고요. 네, 램은 업그레이드가 불가하기 때문에 처음에 선택할 때 뭐 8GB 이상을 무조건 선택하는 걸 좀 권하고 싶고요. 용량은 물론 더 크면 좋겠죠. 대신에 가격은 좀 많이 올라갈 겁니다. 네, 그래서 로컬 메모리는 맞춰서 선택해야 되고, 기본 전차 장치는 상당히 빠른 편이고요. 화면은 조금만 더 크면 좋겠는데 15인치도 뭐 생각보다 시원하고 넓은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13인치 모델보다는 15인치 모델이 좀 더 쓰기는 편할 것 같습니다. 집에 쓸 때 데스크탑 대용으로 쓴다고 하면은. 네, 좀 더 휴대를 많이 하고 쓴다고 하면 13인치도 편리할 것 같고요. 확실히 이게 지문인식 되는 부분은 이게 보면 지문도 잘 안 나오는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확실히 그 지문 잠겼을 때 해제할 때 상당히 편리하네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터치패드도 상당히 기존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훌륭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따로 글도 적어놨는데, 썬더볼트를 이용해서 이제 그래픽카드를 활용하는 부분이나 저장장치 활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배터리 이용해서 충전하는 부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실내에서 사용한다거나 실외에서 사용한다거나 모두 다 만족할 만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노트북이기 때문에 좀 괜찮은 노트북, 좀 돈을 투자해서 좀 괜찮은 노트북 구매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좀 괜찮은 노트북이라고 좀 말하고 싶네요. 네, 간단하게 삼성 올웨이즈 15인치 EX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